반갑습니다. 네. 부천에서 오신 우리 이제 올해는 이제 넘었으니까 45세가 됐나요? 네. 40대 중반. 제일 코골이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 나이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걸로 인해서 컨디션에 난조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한참 아이들이 클 때인데 피곤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40대, 30, 40대들의 이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 프로포즈님, 본인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에 응모하게 됐나요? 코골이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살이 점점 더 찌는 것 같으면서 단순 코골이만이 아니라 무호흡증으로 가는 그 과정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낄 다음부터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단순 코골이만 이제 치료하기 위해 뭐 병원 갔다 나온 수면 검사 이런 거를 해야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했지 피곤한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본인은 안 힘들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잠을 이제 자꾸 깨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그러니까 그 이상을 푹 자본 적이 중간에 계속 없는 거죠. 네. 새벽에 화장실을 2번씩 3번씩 가고 한 2시간마다 잠이 자꾸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카페 같은 것 이제 자료를 이제 많이 얻으려고 인터넷도 돌아다니다 보니 수면 여기 수면센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상담해주신 시장님과 통화다. 수면센터를 갔어요? 여기는 수면건강용. 수면건강연구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치료는 시도를 네. 해본 거예요? 그럼요. 수면 당금술까지는 했고, 네, 그 다음에 비중경 비중경방곡증 네, 수술 했습니다. 그쪽 동네에서 했어요? 아니면 일산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양압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뭐 테이핑 요법 그리고 덴탈 케어. 덴탈 케어는 사실 저렴하잖아요. 20 몇만 5만 원인데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홈쇼핑에서 이 1+1을 해갖고 저랑 이제 같이 나눠서 네, 그래서 이제 왜 했냐면 이 바이오가드가 약간 고가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체험 삼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걔는 이 빠질 것 같아요. 턱이 턱도 빠질 것 같고 이도 빠질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 2, 3일 쓰다가 이 고통이 못 쓰겠더라고요. 뺐는데 우연찮게 그때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고 어제도 화장실을 밤에 3번을 갔다 왔어요. 네. 설사는 아니고요. 네? 설사는 아니고. 아닙니다. 물론 뭐 저희 집안에 이 턱 보면 이 하관이 좀 짧은 유형이 코를 많이 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가 쪽이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덩치에 네. 턱이 좀 작고. 그래서 제가 지금 95kg 정도 나가는데 95kg에 비해서 얼굴이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턱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좀 굉장히 관심을 일단 우리 프로포즈님을 딱 보니까 네. 이제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턱이 짧은 것도 큰 원인인데
혀의 포지션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턱 뒤쪽으로 턱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두턱. 그게 이제 그 살이 내려와 있다고는 뭐또 하지만 물론 살도 있지만 혀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체형에 보면 턱이 더 내려와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입천장이 되게 깊어요.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입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게 혀가 만드는 모양이거든요. 입천장이라는 게 혀가 우리가 삼키면서,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 비염이 있는 사람이나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숨을 쉬기 위해서 혀를 자꾸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장기 때 이미 혀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잘 때 뒤로 넘어갈 때 훨씬 더 잘 막히는 구조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평생 가는 건데 그게 성장기 때 다 만들어지니까 참 어릴 때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뭐 그걸 수술로서 어떻게 구조를 다시 리모델링 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아들도 저랑 똑같거든요. 걔도 비염이 좀 있고 지금 12살인데 이제 걔도 그러면 뭔가를 지금 그래서 지금 한참 성장기 때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그 비염 잡는 비밀병기. 그래서 그냥 소류 혈자리만 딱 잡아주면 비염이 좋아진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대놓고 팔진 않아요. 워낙 효과가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시기 질투를 좀 해요. 그래서 이건 아름아름으로 입소문으로 몰래 나가는 제품인데,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혀의 포지션과 턱이 작은 이유가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이렇게 해서 볼까요? 혀도 되게 커요. 턱은 작은데 혀는 크고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 수면 검사 수치상으로는 그냥 상당히 중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심각한 상태로 나왔었죠. 시간당 수술을 진행했고. 시간당 근데 그게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네. 그럼 지금은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더 훨씬 더 10년의 세월이 쌓였으면 그때도 심각했으면 지금은 그때 몸무게가 70 70kg대 중반, 75kg 정도. 10년 사이에 20kg가 쪘는데 나이 먹었지 살 많이 쪘지. 담배를 끊는 바람에 10kg가 더 쪄갖고 원래 83kg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94kg. 그러면 그 당시에 수면 검사치 곱하기 2에서 3은 해야 되겠네요. 뭐 세월과 네. 체중이 보통 우리가 몸무게 10%의 몸무게를 줄이면 뭐 무호흡증 개선율이 한 50% 정도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이 살이 미치는 호흡에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갔으니 가중치가 더 붙겠죠. 두세 배는 더 심각해졌을 텐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 정도. 있죠. 이제 뭐 운전하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졸았죠. 다크서클이 항상 있어요. 거울을 잘 안 봐서. 있나요? 네, 그 있습니다. 그 운전할 때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외부적인 자극이 네. 졸음을 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운전할 때만 졸린 거죠. 보통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좀 안 졸리고. 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네, 근데 이제 타고난 체력은 좀 있어서. 네. 그래도 이제 밤에 또 바로 잠이 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피곤해서 뭐 쓰러지듯이 잠자는 건 별로 없고. 네. 그게 전날 뭐 몇 시간 못 잤어도 다음날 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좋죠. 텔레비 보거나 운전하거나 이럴 때. 다행이네.
근데 그러면 가장 고통은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잔다는 거죠. 짜증나죠. 그쵸. 이 잘만 하면 깨고 잘만 하면 깨고. 네. 그러면 신체적으로 무리는 안 왔어요? 뭐 혈압이 생겼다. 왔습니다. 혈압이 원래 제가 한 120대였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재니까 165 정도 나왔거든요. 상당히 네, 요거는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약 먹으라고 많이 아직은 할 텐데. 그 당뇨기가 약간 오고 당뇨도 네. 큰일이네. 40대 중반에 네. 지금 60대 올 일이 지금 벌써 왔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랑 다 모든 걸 이제 올해 목표로. 올해 목표로. 네, 담배는 이제 끊은 지 2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무호흡증도 치료하면 네. 다시 이제 또 젊음으로 네. 회춘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죠? 네. 그렇네요. 잘 자야 살도 잘 빠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자는 동안에 네.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런 모드로 청소 모드잖아요. 그래서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뇌 청소가 일어나고 우리 몸은 그 수면 중에 이걸 싹 쓸어서 우리가 아침에 소변 돌 때 보면 막 소변도 노랗고 화장실도 아침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다 밤새 버릴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잠이 이렇게 자꾸 깨고 방해를 받으면 배설 그 배출 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지방을 못 태워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남아 있죠. 또 하나가 요즘 사스가 아니고 뭐죠? 코로나,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왜 안 했어요? 저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있는 분 말고 만날 분이 없어서 차 타고 오는 거고. 네. 네. 마스크를 쓰라는 거하고 입이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 두 가지거든. 손 잘 쓰는 거하고 세 가지. 다 따져보면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마스크 써서 직접적으로 비말이 침이 여기 안 튀게 하고 내 침이 안 나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손을 씻어서 그 손에 있는 것이 점막이나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하는 거. 근데 중요하게 하는 게 입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입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할까요? 감염 문제인데. 생각 안 해봤나요? 네, 안 해봤네요. 안 해봤죠. 네. 근데 우리 폐렴이잖아요. 기관지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지를 거쳐서 가죠. 입을 통해서나 코를 통해서나. 근데 우리 기관지에는 섬모를 하고 조직이 있는 건 알죠? 네. 이게 아주 그 털처럼 생겨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끌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기관지가 말라서 뻑뻑하면 섬모 운동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들어오는 놈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안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섬모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감염 우려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코골이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 말라요. 입이 다 말라가지고 아침에 또는 자다가 중간에 물 한 잔씩 먹고 자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남들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생각들은 안 하더라고.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는 거죠.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 의사들이 네. 코골이 환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가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나밖에 안 해. 이걸 빨리 유튜브로 만들었어. 알려야 되는데. 그 문제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 섬모 운동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입이 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입이 마르지 않게 물 자주 마셔라 밖에 모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코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코골이 하니까 코만 자꾸 코를 뚫고 코를 자르고 막 콧구멍에다가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혀가 넘어가서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코골이가 더 심각하고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우리 프로포즈님은 코가 아니고 혀, 턱, 기도 거기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죠. 턱이 자다 보면 입이 벌어지면서 뒤로 탁 밀리죠. 네. 근데 그때 혀가 어떻게 되느냐? 기역 한번 해보세요. 기역. 혀가 어떻게 가요? 뒤로 확 밀리죠. 네. 그 상태에서 기. 이런 숨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코골이는 그냥 코가 좀 막혀서 나는 코보다 하는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코골이는 이런 소리가 나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소리 녹음해보고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몇 번 들어봤어요? 3번 했습니다. 본인 거 들어봤어요? 네. 보통은 처음 자기 소리를 들어보고 놀랍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아주 오만 그런 느낌이 다 든다던데. 입을 다무네요. 그래도 입은 안 열고 있으니까. 네. 입이 다물어진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잠의 초기 단계인가요? 이 정도면 이쯤이죠. 네. 시간대가 나오지? 중저음으로 딱 헷갈리는 중후한 고고리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 소리하고 혀를 뒤로 말아 넣었을 때 이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연구개가 떨리는 소리긴 한데 이렇게 떨리려면은 상당히 숨길이 좁아져야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구멍으로 소리가 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 지금 기도가 이만큼이라면 이 정도에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려면 거의 요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입을 할 때 달라붙었다 떨어질 때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것도 달라붙었다 떨어진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턱 달라붙으면 이제 그게 무호흡인 거거든요. 지금 이거 무료 버전인가요? 네. 무료 버전의 한계가 샘플링으로 조금씩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오히려 이런 쪽 더 지금 색깔이 연한 쪽이 숨이 더 막혀서 소리가 안 나는 이런 때쯤
아예 무호흡인가 보죠 여기. 여기는 깼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열어보면 네. 여기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전화를 할까요? 응? 아니 그거는 나중에 뭐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다르죠. 네. 이거는 얼마 못했어요.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갖고.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매우 큼이 아니고 저강도인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 거는. 이 수치는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소리가 어떤 패턴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소리인지 그리고 보통 조용하다가 막 거칠게 숨을 쉬면 그 앞쪽이 숨을 안 쉬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숨 안 쉬고 한참 있다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 점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잖아요. 가족은 혼자. 네, 이 상태로 같이 못 자죠. 견딜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가요? 싫죠. 그러면 시도를 많이 해봤네요. 네. 수술 효과는 어땠어요? 그게 10년 전이라서 네. 잘 모르겠어요. 그때 숨은 잘 쉬어졌어요 일단. 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막혀요. 네 지금도 그랬던 것 같고. 네, 뭐 코골이 때문에 비중격 마곡 수술을 했는데 코골이의 개선 효과는 근데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번지수가 전혀 단지가 다르니까 그때쯤. 숨을 잘 쉬니까 네. 그런 느낌이 뻥 좋았다. 뚫린 듯한 느낌. 그 느낌. 네. 양압기도 쓰셨네요. 네. 재밌었던 게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래요? 약이요? 그쵸 이제 정신은 살아 있어요. 잠을 자긴 자는데 네. 잠이 깊게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막 모든 주변의 공기가 다 느껴지고. 네, 정말 위에 저기 그것도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혼이 나와서 네. 그런 느낌으로 밤을 계속 꼴딱 새는 것 그렇죠. 같은? 오히려 그냥 잘 때보다 더 못 자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들숨은 괜찮은데 날숨이 힘들더라고요. 바람을 계속 들어오니까 바람을 그리고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있다 보니 코로 숨을 이렇게 크게 잘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을 딱 쉬면 내뱉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일단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잠을 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또 잠깐은 뭐 잠든 것 같기는 그냥 생각엔 들었겠지만 이게 뭐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한 있었어요? 2주 정도를 적응하면 보통 할 거다. 그래서 2주 정도를 정말 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뭐 벗겨져 있다든지 네,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게 것도 있었고 양압기를 살려고 끼는데 왜 죽을 것 같을까요? 끼고 자고 죽을 것 같아서 숨을 더 못 쉬어서 숨을 더 못 쉬어요. 네. 그래서 뭐 혹시 술을 한 잔 먹고 온 때는 아예 쓰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은 그 양압기를 임대를 해서 수면당 검사를 하고 네,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언제? 최근이래요. 최근에. 한 2년, 1년 반, 2년? 그럼 수면당 검사 결과가 10년 전. 그걸로 임대가 되진 않을 텐데. 그쵸, 안 되죠. 응. 요즘엔 그냥 임대하면 하는데요? 보험으로.
아니요, 그냥 보험은 안 하고 네, 임대업체가 있더라고요. 미리 한번 임대해보고 네네. 그 쓸만하면은 그렇게 네. 보험으로 진행하자. 네. 또는 뭐 구매로 하라.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보험이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이니까 음. 보험 없이 그냥 해보고 괜찮으면 쓰고 아니면 가져가라. 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찝찝하진 않았어요. 남들이 쓰던 건데. 생각을 안 했군요. 이미 세척을 너무 잘해서 온다 그러길래 예, 믿었던 거죠. 뭐. 그래야죠. 그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사람들도 뭐 약이 쓰면서 입이 마르진 않았어요. 입마름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데. 저게 있던데요. 그 가습기. 네. 가습기가 참 가습기를 해서 습도가 좋아지면 좋을 때 이 호스에 물이 차잖아요. 그거를 또 제대로 소독하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곰팡이 생기고 세균 번식이 되는 그런 참 상당히 딜레마인 게 양압기더라고요. 해보니까. 양압기는 뭐 어차피 제가 저희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 네. 네. 마우스피스 셀프 맞춤을 또 하셨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이랑 같이 네. 두 개를 사서 원 플러스 원이니까 반반 내서 네. 아주 현명한 투자인 것 같았는데 이빨이 아프다. 제일 문제죠 이게. 네, 이거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턱의 위치를 스스로 잡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내가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사람마다 그 포지션 잡기가 참 아직도 항상 새로운데 내가 어쩌다 한번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그 위치를 정확히 딱 잡아서 쓴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뭐 1%라도 있겠지만 자기 호흡과 수면을 담보로 싸다는 이유로 모험을 해서 돈 버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볼 때 체험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코어된 특정 저기를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제품값을 우리가 빼줄 수는 없잖아요.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이중 지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테이프를 이제 썼는데 재밌어요. 몸신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콧잔등 테이프, 입 테이프를 붙이고자면 코골이가 완화된다고 퍽이 나. 이런 표현 아주 참 센스가 있어요. 퍽이 나 어땠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나는 혀를 붙이는 테이프를 개발했으면 좋겠어. 혀를 딱 붙이고 바깥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혀가 안 넘어가게 해주는 테이프를 만들면 좋겠는데 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놈 혀가 미꾸라지만큼 날 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녀석이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스프레이도 써봤고 베개도 써봤고. 네,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근데 결론은 쓸만한 게 없었다. 네. 효과를 대부분 못 봤네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드의 목숨은 아니지. 바이오가드의 승부를 걸어야 되네. 네. 바이오가드의 장점, 효과를 잘 볼 때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해본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게 또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잘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나이고 벌써 혈압과 당뇨가 경계치를 넘어섰다면은 이제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있을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봅시다. 네. 이렇게 얌전해요. 근데 원래 성격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카메라 켜놓고 그럴 거 아니야? 영향이 있겠죠.